도주 우려라니 친박의 행동 돌입이 시작된 것도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딱 이틀 남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친박들의 목소리는 오늘 더 커졌는데요. 방금 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촛불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이런 일을 했으면 명예롭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또 임기를 보장받아가지고 끝까지 가겠다고요? 정말 아주 짜증나는 사회를 만드는 장본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짜증나는 사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영선 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이 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까? 김진태 의원이 검찰 출신으로 친정에 검찰을 쳐서 생리를 가장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요. 검찰총장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을 보장해 주자는 그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총장의 사퇴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촛불을 든 국민만 있지 않고 물론 태극기를 든 국민도 있지만은 그 숫자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검찰에서는 조직상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저렇게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친정인 검찰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지 저는 김진태 의원의 도저히 입장이 안 가요.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이야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동물원에 그 철창에 원숭이가 갇혀져 있으면은 원숭이가 바깥 사람들 보고 구경 온 사람들 보고 왜 철창에 갇혀 있냐고 하는 꼴이에요, 지금. 본인이 갇혀 있는 줄 모르고. 시각을 갖다가 넓혀서 공평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힘 안배를 좀 하세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요. 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왕조 시대에도 아니고 말이죠. 그 김진태 의원은 보니까 뭐 대통령의 사약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김수남 총장을 임명한 것은 박근혜 개인이 임명한 게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 뭐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돼서 나가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한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어떤 개인적 관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특히 또 검찰총장에 한 자리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또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2년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역대 우리 검찰총장들 중에서 임기제 도입 이후에 한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임기를 못 채웠어요. 자, 그렇다면 김수남 총장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인데 그걸 두고 지금 총장이 나가라 말라 한다면 앞으로 임기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미국의 FBI 그 국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1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임기를 못 채운 사람이 딱 한 명이랍니다. 그만큼 정권을 넘어서서 중립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 검찰총장을 또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또다시 검찰을 정치검찰로 만드는 저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김진태 의원이 오늘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종우 실장님. 네네. 이런 불똥이 또 황교안 권한대행에 튄 게 친박단체들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될 때 황교안 권한대행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도. 네, 지금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박사모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금 비판하는 글을 계속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렁주렁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예. 내용인즉슨 이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이다. 사전에 이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라고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보고를 했을 텐데 보고를 받은 권한대행의 멘트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뭘 어떻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슬프다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든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언론에 나오지 않자 그건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은 이렇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자기 보전을 하려고 이러느냐 뭐 이런 어떤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황교안 총리가 그 전에 그 대통령
대권 후보로 오르내릴 때보다 훨씬 더 사실은 이 전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여겨져요. 왜? 굉장히 중립적이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아무런 멘트도 없이 오늘의 어떤 이 이야기도 세월호 관련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하라.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말 끊어 죄송한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으면 본인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친박단체는 마치 결재를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보고를 받는 것이고 결재를 하는 이 위치에 있지 않죠. 대통령이라도 문화 권한대행이지만 어쨌든 결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말씀 드리면 김진태 의원이 짜증나는 사회라고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전 도저히 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념에 의해서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자꾸 국민을 갈라놓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홍준표 지사가 998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비행기 납치했냐고 나를 왜 998로 뭐냐고 그렇게 토론에서 얘기도 하지만은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극우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조건 그 친박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려고 하고 팽가르게 하려고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극단적인 진보 좌파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법적인 결정이 나오면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비판하는 거나 예.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영장 쳤다고 이게 짜증나는 사회라고 비판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런 이념적인 편향적인 그런 그 정치인들 밑에서 꼭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말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분노와 실망을 표하는 바입니다. 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이제 감정이 좀 호소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60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오랏줄에 묶어 산발하고 화장도 안 한 모습을 TV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으로 사생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면 특히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법리 다툼에서 여성성을 부각시킨다는 것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는 작년 11월 이제 일기 특수본에서 이제 선임된 다음에 저 얘기를 한 거니까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나선다면 이런 방향으로 그 안에 영장실질심사에 대응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좀 전에 정태욱 의원도 그렇고 여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김진태 의원도 오늘 이 짜증나는 사회 발언 전에 궁에서 쫓겨난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맞아요. 여자로서의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여론을 좀 동정 여론을 좀 확산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영장 실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말 그대로 여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여성인데 거기다가 진짜 뭐 박 전 대통령 항상 올림머리하고 화장하지 않으면 사람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조윤선 장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구치소 생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이 괜찮겠냐는 취지인데 저는 한편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해외에 보여주는 것. 그게 저는 오히려 국격에 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여자로서의 모습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여자에게 앞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정태혁 의원 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화면으로 보면 단어들이요. 오랏줄, 뭐 산발, 화장 안 한 모습,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배성호 변호사님 말처럼 이 국가 위상과는 뭐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 구속이 됐을 때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참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이런 참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법과 원칙에 통하는 나라다. 이렇게 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 선진국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나 죄를 지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될 경우에 외국의 투자자나 그다음에 외국 기업을 떨어뜨리냐 당연히 맞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어야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으로 왔다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말 법의 원칙을 똑같이 들이대면서 정말 이런 일 자체는 대통령도 용서하지 않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다. 이렇게 표현될 순서는 있다고 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 말고도 이 친박 의원들은 이제 맥락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주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검찰 얘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말로 형연할 수 없는 역사의 비극으로 가는 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네, 저희가 뭐 노란색으로도 강조를 했는데 역사적 비극이고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역사적 비극은 사실 비극이라고 해서 우리가 맞이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비극은 비극의 역사대로 맞이해서 도리어 그것을 앞으로 어떤 그런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비극은 비극대로 맞이해야 되지.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비극. 그렇습니다. 그 비극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비극의 장본인이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 비극을 만들었다면 벌써 해지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걸 풀어나가야죠. 그러니까 법 앞에서 당당하게 법 앞에 서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비극을 맞서는 것인데, 저는 윤상현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지금까지 보수라는 그런 이 이념적인 그 집단에서 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어떠한 사안이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안에 따라서 우리 편 사람이 뭐 구속이 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고 하고 우리 편 사람 다른 편 사람이 뭐 구속 얘기가 나오면 이건 법에 따라서 엄정히 뭐 해야 된다, 집행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법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엄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을 세웠다면, 법치국가의 원칙을 세웠다면 내 편 사람이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가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이제 도주 우려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같이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렇게 언론이 쫙 깔려 있고 가택연금 상태와 비슷한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 앞에 간단하게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불구속 수사 원칙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면 구속을 영장을 칠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모든 범죄자들에게.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면 구속을 하는 것이 원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부분이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견 생각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자택에 있고 거기서 무슨 증거인멸하겠어, 지금 증거 다 나왔는데,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랑 똑같습니다. 모든 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내가 부인한 대로 누군가 말을 맞힐 가능성도 있고 누군가와 통화를 통해서 내 의견대로 따라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모든 걸 부인하면 그냥 거의 공식화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삼성동 자택 안에 지금 사실상 뭐 나오지 않고 가만히 계시지만 아예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 지금 자택에 드나들었던 차 중에 뒤가 보이지 않는 차들도 있었죠. 그 차들 뭐 검색하고 수색했었나요? 안 그렇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제 말은 않겠죠.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래 도주를 판단할 때는 혐의가 얼마나 중한가로 판단해요. 혐의가 중하면 모든 사람들은 구치소, 교도소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도망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한 죄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보통 도주의 우려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저 현실에 처한 상황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게 법적의 잣대로 보면은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도주 우려라는 게 아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19에 사실은 그 혁명이 나고 나서 한 일주일 상당히 그 머뭇머뭇거리고 4월 26일 날 이제 하야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미국으로 간 게 그 법적 조치 없이 이제 미국으로 그 정치적 망명을 이렇게 택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염두에 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검찰로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그 고려할 수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그 여성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바로 며칠 전에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혹하다라는 이게 동정적 차원에서 가혹하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당하다라는 말은 저는 가혹과 부당은 좀 다릅니까요? 저는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 영장 청구 때도 그렇고 박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이랑 혐의를 부인하는 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한편으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고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법률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그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할 경우는 상당히 그게 어떤 참작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자체를 공소 유지할 때에서 시인을 할 경우는 뭐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지만 장시호 씨 안에서 보면 혐의를 많이 인정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할 때 그 부분, 즉 판사가 처음에 이제 형량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사람이 뭐 하고 있고 또 해서 이렇게 형량을 뭐 줄인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거든요. 항상 그 보면 법의 잣대에서는 보면 이 혐의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그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자세를 임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이제 검찰이나 이제 아까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특히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 뭐 조금씩 인정하고 부인하고 해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공범들은. 본인은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전체를 다 부인하는데 그럼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밖에 계십시오. 이렇게 검찰이 하지는 않죠. 그거는 뭐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러면 본다면 아마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 청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필연적인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이제 차마 못 보겠다. 이제 대통령의 죄수복. 이제 힘들다 뭐 이런 반응도 내놨는데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아니면 말고식의 구속영장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나고 주된 범죄는 뇌물이고 예비적 범죄는 강요입니다. 뭐 뇌물에 걸리면 그래서 좋고 아니면 강요죄라도 걸어달라. 고무줄입니다. 뇌물죄를 안 받아주더라도 강요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맞아요? 아니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게 어떤 방향으로 증거상으로 뇌물로 볼 수 있는데 뇌물로 보기 좀 부족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볼 수 있는 그걸 주의적 공사실, 예의적 공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건 원래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정규제 TV에서 지금 말하는 저 내용은 뇌물과 지금 직권남용, 그다음에 강요에 한정된 거고 이번에 영장기재 범죄사실은 13개 범죄사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각각 하나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범죄에 중요한 것들이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하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역시 박 전 대통령도 공범이고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지시한 사람의 죄질이 더 안 좋다라고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지금 검찰이 뇌물도 아니고 직권남용도 아니고 우왕좌왕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영장 청구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론을 좀 호도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잘못됐다고 지적하셨는데 또 최경환 의원은 정치검찰의 과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격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 정부가 솔직히 민정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4사람의 민정수석이 전부 다 검사 출신이었어요. 우병우 수석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검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다 줄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 지금 검찰의 3분의 1이라는 설도 있어요. 우병우 라인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국정농단을 하더라도 전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검찰이 제 기능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정치검찰이죠? 지금까지 사실 검찰이 4년 동안 한 행태가 어떤 의미에서 우병우 수석이 한 행태, 검찰이 줄 서갖고 검찰만의 어떤 그런 그런 국정에 개입된 어떤 상황들, 이것들이 사실은 정치검찰인데 이 사안 놓고 정치검찰이라고 욕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 안 하면 돼요. 아까 이 김선영 총장은 지금 안 하고 사실 새로운 정권이 누가 될지 알아요? 그 새로운 정권이 들이섰을 때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건 정치검찰 아닙니까? 도리어 지금은 중립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다라고 보여져야 되죠. 민영 선재. 근데 이게
오늘 또 얘기 나온 게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 눈치 봐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홍준표 지사가 사실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맨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 결정할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문재인 후보를 지칭한 거였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측면,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여지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는 오히려 이 정치권하고의 관계를 갖다 덜기 위해서 오히려 차기 대통령의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정치로부터 좀 중립하고자 하는 검찰의 모처럼 국민검찰로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 다른 분들은 왜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정치권 유력 대선 후보의 눈치 보기로 보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치검찰로 부르는 게 오히려 좀 무리하다는 게 네 분 말씀이신데 지금 친박 그러니까 친박단체에서 삼성동에 대한 움직임이 참 많아서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택 앞에서 저렇게 시위도 벌이고 이제 들어 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 어제는 밤에 언론사 기자 2명이 이제 태극기로 이제 구타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현정 의원. 네. 글쎄 구속이 결정이 되거나 이제 모레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 만약에 자택을 나오면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 같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한 2004년인가요? 이인재 의원이 그때 이제 구속 소환될 때 그때 이제 이인재 의원 그 뭐 사무실 앞에서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프로판 가스도 막 들고 모여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검찰 소환을 못하도록. 이제 그런 어떤 뭐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점점 좀 격화되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실질 심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두한다든지 만약에 실질심 받고 나서 이제 집에서 대기한다든지 그럼 영장 집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이제 그럴 경우에 굉장히 큰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집에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집을 떠나면 이제는 구치소로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박대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극렬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을 좀 경찰 측에서는 아마 좀 사전에 차단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뒤집을 그러니까 인정할 가능성은 그렇게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완전히 엮은 겁니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사실 뭐 사상 누각이다, 엮인 거다 이런 발언들로 일종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은 측면도 있는데 만약에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이 인정을 했다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인정했으면 많이 달라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모든 것을 부인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건데 그 전에 저런 발언들을 한 장소가 만약에 특검 사무실이나 제1기 특수본 검찰에서 했다라면 그것도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건 사실상 여론전처럼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 있었던 참모들의 진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이 부인하는 진술 내용이 사실상 신빙성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부인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사실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김순환 검찰총장의 마음 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초래한 것 역시 박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